순원의 꽃 중에는 이름이 없는 것이 많다. 이 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원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마 순원이라고 하는 이름의 정원인가 보지? 대개 사물은 스스로 이름을 붙일 수 없고 사람이 그 이름을 붙인다. 우리가 이제 이름을 붙인다라고 하는 것을 명명이라 그래. 명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이건 일종의 정신작용이거든. 근데 이 사람은 이 사물과 사람을 구별하고 있네. 사물은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 생각이나 정신 같은 것들이 없는 거고, 사람은 이름을 붙일 수 있으니까 생각이나 정신 같은 것들을 갖고 있는 존재다. 이런 생각을 밑바탕에 깔고 있구만. 꽃이 아직 이름이 없다면 내가 이름을 붙이는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또 어찌 꼭 이름을 붙여야만 하겠는가라고 하고 있는데, 이거는 설이죠, 그 문문이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꼭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이 사람의 어떤 생각, 즉 다시 말하면 주장, 입장,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어. 사람이 사물을 대함에 있어 그 이름만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다. 좋아하는 것은 이름 너머에 있다. 이름만 하고 이름 너머를 갖다가 이 사람은 지금 구별을 하고 있네. 무슨 차이가 있는 거지? 사람이 음식을 좋아하지만 어찌 음식의 이름 때문에 좋아하겠는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설의적 의문이네. 좋아하지 않는다. 뭐 이걸 강조하는 거지. 사람이 옷을 좋아하지만 어찌 옷의 이름 때문에 좋아하겠는가? 역시 또 마찬가지로 설의적 의문문이 되겠네. 아, 사물의 사례로 이 사람은 뭘 들었느냐면 음식과 옷을 들었어. 그리고 이름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 이름 때문에 좋아하겠는가? 이름 때문에 좋아하겠는가? 라고 사례를 들은 거야. 사물의 사례로 음식과 옷을 들고 이름만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에 구체적인 거로 이름 때문에 좋아하겠는가? 이름 때문에 좋아하겠는가? 이렇게 좀 자세하게 푼 거네. 여기에 만난 회와 구이가 있다면 그저 먹기만 하면 된다. 먹어 배가 부르면 그뿐 무슨 생선의 살인지 모른다 하여 문제가 있겠는가? 무슨 생선의 살인가? 이거는 결국 이름을 모른다 하여 이 말인 거겠지?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가 라고 했단 말이야. 이거는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역시 또 마찬가지로 서리법을 사용하고 있네. 여기 가벼운 옷가죽이 있다면 입기만 하면 된다. 입어 따뜻하면 그뿐 무슨 짐승의 가죽인지 모른다 하여 문제가 있겠는가? 역시 또 마찬가지로 여기서 문제가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또 서리법으로 얘기하고 있고, 또 여기 무슨 짐승의 가죽인지 모른다 하여, 이거는 결국 다시 또 말하면 이름을 모른다 하여 이 말과 같은 말인 거지. 아, 이제 알겠다. 여기 이제 이름 너머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름 너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먹어서 배가 부르는 거, 그리고 입어서 따뜻한 거, 요거를 말하는 거네. 음식의 이름 때문에 좋아한다든지 옷의 이름 때문에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먹어 배부르면 좋아하고 입어 따뜻하면 좋아한다 라는 거야. 아, 그렇다면 지금 이 사람은 요거를 갖다가 이야기하기 위해서 요것을 했는데, 이거는 뭐냐면 일종의 구체적 상황이지. 이것을 갖다가 뭘 든 거야? 사례로 들어서 바로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이게 이제 이 사람이 말하려고 하는 주지, 주장, 입장인 거지. 이름 때문에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 너머 때문에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구체적 상황을 사례로 들어서 이해시키고 있네. 아, 그렇다면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어찌 꼭 이름을 붙여야 하겠는가라고 이 사람의 생각을 먼저 얘기했는데 그 근거가 이거네. 좋아하는 것은 이름 너머에 있다. 넘어 있으니까 굳이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는 거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앞에서 얘기한 것의 근거라고 할 수가 있겠구만. 내가 좋아할 만한 꽃을 구하였다면 꽃의 이름을 알지 못한다 하여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문제가 없다.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또 역시 서리법을 사용하고 있네. 아, 이거는 요것에 관련되어서 다시 한번 여기서 강조해서 되풀이해서 얘기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네. 정말 좋아할 만한 것이 없다면 굳이 이름을 붙일 이유가 없고, 좋아할 만한 것이 있어 정말 그것을 구하였다면 꼭 이름을 붙일 필요는 없다. 아, 요건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다.
좋아하는가 했을 때 노가 있을 수 있고 yes가 있을 수 있지. 노면 명명이 필요 없는 거야. 좋아할 만한 거야. 그런데 여기서 또 구하였는가? 그랬을 때 노가 있을 수 있고 yes가 있을 수 있지. 구했다면 역시 다 마찬가지로 명명이 필요 없어.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좋아하고 구하지 못했다면 명명이 필요하다. 뭐 이런 뜻이다 라고 좀 추리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 어쨌든 이 사람은 좋아하는 것이야. 그리고 구하였다. 그러나 좋아하지 않는다면 명명할 필요가 없고 좋아했는데 구했다면 명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네. 이름은 구별하고자 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다. 뭐뭐는 뭐뭐 하는 데서 나온다 라고 하면 뭐냐면 뭐뭐 하기 위해 뭐뭐 하다 뭐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구별하기 위해 이름을 짓는다라는 거야. 이거는 결국 뭐냐면 이름의 기능, 역할을 갖다가 말하고 있는 거네. 구별하고자 한다면 이름이 없을 수 없다. 다시 말해서 구별하기 위해 이름을 짓는다 라고 다시 한번 되풀이하면서 강조하고 있네. 형체를 가지고 본다면 장단대소라는 말을 이름이 아니라 할 수 없으며 그러네. 장단대소 이거는 이름이네. 그런데 이거는 결국 뭘 얘기하는 거냐면 형체를 구별하기 위해 이런 이름들을 갖다가 만들어낸 거네. 색깔을 가지고 본다면 청황적백이라는 말도 이름이 아니라 할 수 없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색깔을 구별하기 위해 이런 이름을 만들어낸 거지. 땅을 가지고 본다면 동서남북이라는 말도 이름이 아니라 할 수 없다. 역시 또 마찬가지로 이런 이름이 있는데 이거는 땅의 방향을 구별하기 위해 이런 이름을 만들어낸 거네. 가까이 있으면 여기라고 하는데 이 역시 이름이라 할 수 있고 멀리 있으면 저기라고 하는데 그 또한 이름이라 할 수 있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저기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 이거는 결국 뭐냐면 가까이 있으면 멀리 있으면이니까 이거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거리를 구별하기 위해 이런 이름을 만들어낸 거네. 이름이 없어서 무명이라고 한다면 무명 역시 이름이다. 오, 무명도 역시 뭐냐? 이름이라는 거야. 어찌 다시 이름을 지어다 붙여서 아름답게 치장하려 하겠는가? 이건 무명이라고 하는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면 아름답게 치장하려고 하는 의도가 없다면 그냥 무명이란 이름으로 또 놔둘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결국 꾸며 말하는 거. 이것을 갖다가 하지 말아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 요 단락은 이것을 먼저 얘기하려고 했던 거야. 이것을 갖다가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뭘 통해서? 요렇게 했는데 이건 일종의 사례인 거지. 이러한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례를 든 거란 말이야. 구별하기 위해서 이름을 만든다라고 했는데 형체를 구별하기 위해서, 색깔을 구별하기 위해서, 땅의 방향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거리를 구별하기 위해서 이런 이름들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을 사례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네. 예전 초나라에 어부가 있었는데 초나라 사람이 그를 사랑하여 사당을 짓고 대부 군원과 함께 배양하였다. 사당, 대부, 배양. 이제 이 사당이라고 하는 거는 죽은 사람을 모시는 집인 거고, 대부는 그 높은 벼슬아치를 말하는 거지. 배양한다라는 얘기는 신주, 그러니까 위패라고 하지, 위패. 그러니까 그 죽은 사람의 이름을 새긴 패, 요거를 갖다가 모시는 걸 갖다가 배양한다라 그래. 어부의 이름은 과연 무엇이던가. 대부 군원은 초사를 지어, 이 사라고 하는 말이 붙으면 보통 어떤 노래,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무슨 초나라와 관련 노래를 지었나 보지, 군원이라는 사람이. 스스로 제 이름을 찬양하여 정치인이 영균이니 하였으니, 이 군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정칙 영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 불렸나 봐. 거기에다가 이제 자기 이름을 이렇게 썼나 보지. 이로써 대부근원의 이름이 정말 아름답게 되었다. 그러나 어부는 이름이 없고 단지 고기 잡는 사람이라 어부라고만 하였으니 이는 천한 명칭이다. 아, 이 어부와 구런이 좀 뭔가 차이가 있네. 구런은 정치인이 영균이니 하는 이름이 있어. 근데 이름이 없는 거야. 그냥 단지 어부라고만 되어 있는 거지. 구런은 대부야. 그런데 이 사람은 고기 잡는 사람이야. 역시 또 다른 거지. 또 이름이 아름답게 되었지만 이거는 또 천한 명칭을 갖고 있는 거지. 그러네. 구런과 어부가 좀 뭔가 대조적인 그런 인물이네. 이 둘을 다 사당을 짓고 배양을 해? 이 사당을 짓고 배양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그 인물이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라는 거거든. 아, 그렇다면 이 어부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나 보지? 그런데도 대부구론의 이름과 나란하게 100대의 먼 후세까지 전해지게 되었으니 이것이 어찌 이름 때문이겠는가? 이름 때문이 아니다. 이것을 말하는 거네. 그럼 뭐 때문인 거야? 이건 아마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름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존경받을 만한 어떤 성격, 성질,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이름은 정말 아름답게 붙이는 것이 좋겠지만 천하게 붙여도 무방하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아름답게 해주어도 되고 천하게 해주어도 된다. 아, 지금 이 사람이 계속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네. 그러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요거를 갖다가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비슷한 말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네. 아름다워도 되고 천해도 된다면 꼭 아름답기를 생각할 필요가 있겠는가? 생각할 필요가 없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면 없는 것도 정말 괜찮을 것이다. 아, 이제 이해가 됐다. 이 사람이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무명 역시 이름이다. 어찌 다시 이름을 지었다 붙여서 아름답게 치장하려 하겠는가? 즉 꾸며 말할 필요가 없다. 라고 했거든. 여기에서 이제 요 말은 아름답게 꾸며 이름을 붙일 필요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네. 요거는 구론과 어부와 관련된 어떤 옛날 이야기. 근데 이거는 일종의 이제 고사지, 고사. 고사를 갖다가 이 사람이 인용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 이런 얘기야. 이름은 중요하지 않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네. 이렇게 고사를 활용해가지고 자기의 어떤 주장을 갖다가 내세우는데 이용할 수도 있겠구만. 어떤 이가 말하였다. 꽃은 애초에 이름이 없었던 적이 없는데 당신이 유독 모른다고 하여 이름이 없다고 하면 되겠는가? 이름이 없었던 적이 없었다라는 얘기는 이름이 있었다는 얘긴데. 그러니까 원래 꽃에는 이름이 있었어. 그런데 모른다고 해서 이름이 없다고 하면 되겠는가? 당신이 좀 잘못된 생각이다. 아,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였다라고 하는 거는 비판하였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겠네. 없어서 없는 것도 없는 것이요. 몰라서 없는 건 역시 없는 것이다. 아, 이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네. 있는가? 했을 때 no가 있을 수 있고 yes가 있을 수가 있는 거지. 있는가 그랬을 때 no는 결국 없는 거야. 있다고 하여도 아는가? 그랬을 때 no가 있을 수 있고 yes가 있을 수 있지. 아는가 그랬을 때 no는 모른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뭐라면 이 사람은 없는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같은 경우지 지금 이렇게. 그러면 있고 내가 알았었을 때 있는 거다.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만. 어부가 또한 평소 이름이 없었던 것은 아니오. 어부가 초나라 사람이니 초나라 사람이라면 그 이름을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초나라 사람들이 어부를 좋아함이 이름에 있지 않았기에 그 좋아할 만한 것만 전하고 그 이름을 전하지 않은 것이다. 좋아할 만한 것하고 이름을 갖다가 구별하고 있네. 여기서 말하는 좋아할 만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부가 갖고 있는 성격, 특성,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아마 어부가 존경할 만한 어떤 특성, 성격, 속성을 갖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이름을 전하지 않고 사당에다가 이 사람을 배양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네. 이름은 정말 알고 있는데도 오히려 마음에 두지 않는데 하물며 모르는 것에 꼭 이름을 붙이려고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름을 알고 있는데도 마음에 두지 않아. 마음에 두지 않아. 그렇다면 모르는 것에 꼭 이름을 붙이려 할 필요가 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필요 없다는 거지. 그렇다면 요거에 대한 대답인데 이 지적에 대한, 이 비판에 대한 하나의 반박이라고 볼 수 있네.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다. 요거는 뭐냐면 자기가 어떤 주장을 펴는 데 있어서 자신의 주장과 관련된 예상되는 어떤 비판이야. 이거는 그 비판에 대한 반박인 거지. 그러니까 요것은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는 거지. 예상되는 비판을 갖다가 반박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네. 그러고 보니까 이거는 처음에 꽃 이야기를 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거는 이름에 관련된 이야기로 바뀌고 있네. 구체적 사물로 이야기를 시작해가지고 이름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관념적인 내용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거든. 그런데 이걸 통해서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아무래도 작가가 누군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이 작품이 그 신경준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실학자거든? 이 실학자들은 그 성리학자들하고 달랐지. 이들은 어떤 그런 그 관념적인 어떤 명분 같은 거를 중시 여겼다면 이 실학자들은 그 사물의 어떤 실질 이런 것들을 갖다가 중시 여긴 사람이잖아. 그렇다면 여기 어찌 꼭 이름을 붙여야만 하겠는가? 이런 얘기는 결국 관념적인 어떤 명분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나아가서 이 얘기는 바꿔 뭐냐면 사물의 어떤 실질을 중시해야 한다. 이것을 말하는 거라고 이해할 수 있겠는걸? 여기 이 좋아하는 것은 이름 너머에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름 너머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물의 실질에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 그러니까 먹어서 배가 부르고 입어서 따뜻한 거. 이거는 결국 뭐냐면 어떤 사물의 실질을 갖다가 말하는 거네. 그러니까 사물의 실질적인 것이 있다면 그게 중요한 거지. 이름 같은 명분 같은 것은 중요한 거 아니다. 관념적인 명분 같은 건 중요한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구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무슨 생선의 살인지 모른다 하여 무슨 짐승의 가죽인지 모른다 하여 이것은 결국 뭐냐면 관념적인 명분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모른다고 해가지고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것을 갖다가 굳이 추구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네. 그렇다면 여기 좋아할 만한 것이 있어 정말 그것을 구하였다면 이라고 하는 얘기도 결국 사물의 어떤 실질을 얻었다면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렇다면 여기 아름답게 치장하려고 하겠는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슨 얘기가 되느냐면 관념적인 명분에 빠진 것이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름을 갖다가 지어서 굳이 붙이려고 하는 것은 일종의 관념적인 명분에 빠진 거다. 사물의 실질과는 관련이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 결국 이 글은 이런 것에 치우치지 말고 이러한 사물의 실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마음 자세를 갖자. 뭐 이런 것을 갖다가 일종의 주장하는 글이구만 이게.